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려제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고려제약은요, 1982년에 창립을 했고요.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 하벤 등 좀 일반 의약품부터 오리지널 뇌 기능 개선제인 유로메드를 필두로 해서요.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등 중추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질환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제약에 대한 이제 공시가 또 나왔는데요. 자세한 공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제약은 자사주 4,730주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처분가액은 5,04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389만 원 규모입니다. 처분 목적은 퇴직자 인센티브 자사주 지급입니다. 이렇게 자사주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고려제약 시가총액은 55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 그래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실 고려제약이 최근에는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사주 처분이 그래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가지는 못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제약이 자사약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요. 약 1,000명의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나 또 수억 원대의 현금 제공을 한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을 해서요. 경찰이 총 279명의 의사를 입건을 했는데요. 이 경찰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 의약품 판촉 영업자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그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을 좀 구속해서 지금은 면한 상황인데요. 담당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요. 이들에 대해서 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의 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 취재진에 앞서 이 두 사람은요.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한 게 맞느냐 아니면 해당 행위를 불법인 것은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리베이트 규모를 보니까요. 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체로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거나 골프 등 좀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또 이루어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요, 지금 16개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리베이트 관련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또 탈세 행위가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건설, 또 의약품, 보험 중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관련된 정부와 또 의료계 의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제약을 필두로 해서 식품제약과 또 동국제약, 하림제약 등 제약사들이 좀 대거 좀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강도 높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서 의료계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요,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의 판매 정지에 대한 처분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지가 되면 급격한 실적 저하까지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수의 의사가 입건이 된다면 영업 측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또 투자 판단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이 고려제약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번 고려제약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매출 원가가요. 1,19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9억 원 대비 15%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원가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2분기로 한정 지으면요. 매출 원가가 85억 원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억 원 대비 26.3%가 감소했습니다. 이 고려제약의 실적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요. 최근 수년간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과 견조한 수익성을 내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CNS 시장 확대가 이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매출액이 520억 원에 머물렀던 것이 2020년에는요 668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745억 원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8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지난해 매출액은요 814억 원으로 성장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요. 2018년 35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0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또 2022년에는 143억 원, 2030년에는 180억 원까지 성장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18년에 6.73%에서 지난해 22.11%까지 치솟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한 반면 지금 현재 연구 개발 비중이 좀 내리막길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98%에서 2022년에 4.39%, 지난해에는 3%대로 떨어졌습니다. 3.48%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3.02%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매출 실적과 또 영업이익까지 악재 겹치면서 함께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제약 이렇게 좀 실적을 꺾였다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던 약품도 또 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고려제약의 제품 실적이나 또 연구는 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 초기 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로메드 품목이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라서 지난해 2월에 영업 정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유로메드 품목의 매출액은 이 고려제약 연간 매출액의 14.33% 차지하는 그런 주요 품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약국을 거쳐서 판매가 좀 완료가 됐고요. 매출로 확정된 물량도 많았고 회수와 폐기가 될 물량은 좀 많지가 않아서 매출 타격에는 그래도 크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 매출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약품이 영업 정지가 된 만큼 그래도 좀 불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려제약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3에서 4%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올 상반기 연구개발 비중은요 2.77%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이제 2% 안쪽으로 내려왔다는 점도 좀 심각하다라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요 3건의 연구개발 중단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 미란성 식도염 적응증 이 약품은요. 원가와 또 개발 비용 대비해서 동일 효용의 그 타사 경쟁 상품과 좀 상품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구 개발 중단을 택하게 됐고요. 또 신경병 증상 통증 치료제는요. 서방용 제재로 인해서 제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서도 유용성을 입지 못한 이 옥시라세탐이라는 성분 제제가 이 퇴순 수순을 밟으면서 고려제약의 이 유로메드정 그리고 유로메드 시럽 등 역시나 지난해 2월에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고려제약은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또 사업 다각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산액 복합제에 대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 내용액제 생산 라인을 좀 증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생산 캐파는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부분에서는요,
쇠비름 그리고 널페 등 이 정부의 국책 사업을 통해서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쇠비름은요 기존의 이 배변 습관 개선을 기능성을 또 넣은 만큼 장관 면역에 대한 개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널페는요, 이 바다에 사는 갈조류인데요.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인지 능력에 대한 개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개별 인정형 또 원료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개발 가능한 가용화된 커큐민은 이 레스큐민의 상업화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항혈전 이 복합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또 파악해 볼 수 있으면서 이 연구 개발을 그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잇따른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고려제약인데요. 그래도 성장 모멘텀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잉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려제약 공시요약입니다. 자사주 4,730주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처분가액은 5,04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389만 원 규모입니다. 처분 목적은 퇴직자 인센티브 자사주 지급입니다.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약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약 1,000명의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수억 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총 279명의 의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판촉업자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의 판매 정지 처분에 따라서 급격한 실적 저하가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다수의 의사가 입건이 된다면 영업 측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만큼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